So good morning and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and today we are very pleased to announce the launch. The Trailblazer is a global SUV from Chevrolet that fills the gap between the Trax and small SUV. 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윤지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만나보러 왔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 GM에서 직접 개발을 주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쉐보레 야심작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출시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점이 덩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이가 4425mm에 달하는데요. 셀토스가 4300mm대고 그리고 호란도가 4450mm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준중형 SUV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셀토스보다 지금 길이가 50mm 길고 쉐보레 자사의 소형 SUV인 트랙스보다 200mm가 더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이제 보면서 소형 SUV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소형 SUV계의 트래버스 같다. 약간 굉장히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옆면에서 좀 비율적인 특징을 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4425mm면 옛날에 쌍용의 뉴코란도라고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가 4300mm를 조금 넘는 차, 굉장히 긴 길이를 자랑했거든요. 근데 그 차와 가장 다른 특징은 이 차는 실내 공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닛이 마치 트래버스처럼 짧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트래버스랑 비슷하고 이렇게 A필러가 이렇게 앞쪽 끝까지 나와줌으로써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 이런 걸 비율해서 엿볼 수 있고 특히 지금 휠베이스가 2640mm인데 우리나라의 소형 SUV 중에 제일 크다는 기아 셀토스보다 10mm가 더 깁니다. 이제 디자인을 더 살펴보시면 이 차는 지금 쉐보레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로드용 타이어 AT2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용 타이어지만 AT라는 말은 이제 올터레인이거든요. 올로드까지 다 겸용할 수 있는 오프로드용 타이어입니다. 도심형 소형 SUV로서는 좀 특별한 타이어를 달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런 디자인을 보시면 지금 선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역시 최신 쉐보레가 얘기하고 있는 린 머스큘러 이런 단 근육들이 많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이런 지붕이 지금 투톤으로 들어가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톤 루프를 하게 되면 여기 썬루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썬루프도 들어가고 투톤 루프까지 같이 적용해주고 있고 투톤 루프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필러 쪽에 이 플라스틱 파츠를 붙여서 마치 유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이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트레일블레이저가 3개의 종류가 있는데 기본 모델 그리고 고성능처럼 보이는 RS 랠리 스포츠의 약자입니다. RS 모델이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프로드 느낌을 더욱 준 액티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여기 가운데 그릴 쪽에 X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X자로 해준 김에 여기 번호판도 같이 붙였고 그리고 밑에 쪽에 이 다크 크롬을 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 약간 여기 프로텍터 느낌을 주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여기 무광한 매트한 재질과 여기 굉장히 반짝거리는 재질을 같이 해놔서 이게 복합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쉐보레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특징은 여기 듀얼 포트 그릴이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차체 색깔로 이렇게 나뉘었던 반면 이 차는 지금 다크 크롬 재질로 따로 이렇게 나눠주는 디자인 요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사실 요새 현대 산타페나 이런 차처럼 이쪽 아래가 헤드램프고 여기 이제 주간 주행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향 지시등이 켜지는 부분이고 평소에는 하얀 등이 약간 연하게 들어와 있어서 마치 눈매가 날카로운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실 점은 역시 차가 굉장히 커짐으로써 이런 쿠페형 루프라인 비슷하게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있고 이쪽도 소형 SUV 치고는 마치 큰 차처럼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에 커피 한 잔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약간 선반에 가깝게 튀어나와 있고 브레이크 등은 이제 LED 여기 면발광 미등까지 다 들어오고요. 대신에 방향지시등이나 후진등은 다 그냥 전구 방식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차가 소형 SUV인데 사실 소형 SUV급의 듀얼 머플러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배기구를 2개로 뚫어줬는데 실제로 연기가 양쪽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배기관이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엔 가솔린 차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서 이제 하얀 김이 나올 텐데
그 김이 이제 양쪽으로 나와줘서 조금 더 진짜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던 그 잔근육이 살아있는 디자인, 실내에서도 똑같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이렇게 잔근육 느낌으로 마치 근육질의 그런 팔에 들어가 있는 그 근육 모양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넣어줘서 밖에서의 디자인적인 특징을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런 특징들을 여기 더해놨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보면서 한국 GM에서 개발을 주도했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뭐 트래버스나 콜로라도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들은 미국적인 특징이 강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엔 한국적인 특징이 녹아 있습니다. 편의 장비가 풍부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리에 쏴주는 방식을 하면 이 앞유리창 전체에 이런 반사하는 재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싸서 작은 유리 하나만 만들어 놓는 컴바이너 타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되게 굉장히 신기한 느낌을 주는 기능이 있고, 1열에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고요. 열선 운전대까지 다 들어갑니다. 뭐 편의 장비에서는 굉장히 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뭐 무선 충전 같은 것도 사실 요새는 이렇게 기본이죠. 이쪽 위치에 넣어주고 있고, 소재도 이 여기는 이제 가죽으로 인조 가죽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줬고요. 손잡이 부분 패턴을 넣어줘서 조금 더 심심하지 않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소형 SUV이기 때문에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이제 저렴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손이 많이 닿는 부분, 뭐 이런 윗부분이라든가 여기라든가, 또 특징이 문짝 트림을 보시면 빅토리아 헤링본이라고 해서 직물 느낌으로 이렇게 소재를 감싸놨습니다. 나름대로 캐주얼한 느낌이 이런 소형 SUV와 좀 어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7개가 들어가는데 사운드 질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섬세한 특징들, 지금 8인치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셀토스 10.25인치 이런 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UI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치하는 이런 질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사실 아날로그 방식이 들어갔어요. 최근 차에는 안 맞는 방식이면 차급을 생각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4.2인치 모니터를 넣어줘서 많은 정보를 더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강점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C타입 USB, 그리고 일반 USB, aux, SD카드까지 들어가고 12V 소켓까지 모두 마련해놨습니다. 이런 뭐 최신 USB 같은 거를 넣어줌으로써 확실히 최신 차다운 부분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심심하게 놔두지 않고 이렇게 그릴 모양으로 해줘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타게 되면 어디다 둘지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가운데다 꽂을 수 있도록 이런 특징들을 마련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 GM에서 이런 섬세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매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트 포지션 먼저 얘기해 보시자면, 대부분 쉐보레가 그렇듯이 시트 포지션이 일반적인 동급 차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SUV임에도 약간 안정적인 시트 포지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쉐보레가 안 보이는 쪽에 잘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쪽에 글로브 박스를 열면 부드럽게 열리도록 댐퍼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실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현대차는 그랜저에도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 이제 마감하지 않는 점은 이제 차급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뒷좌석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왔습니다. 지금 앞좌석을 제가 지금 키가 부끄럽지만 177인데요 177에 지금 맞춰놓고 뒷좌석에 왔는데, 이게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주먹으로 재보자면 2개 하고 조금 더 들어갈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아래쪽에 보면 시트가 굉장히 높게 떠 있죠. 이렇게 발을 충분히 뻗을 수 있게 거의 스트레칭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저만한 사람이 한 명 타고 이렇게 앉아서 가면 성인 4명이 충분히 탈 수 있겠더라고요. 머리 공간은 저한테 딱 맞는데, 사실 저희가 엉덩이 완전히 붙여서 타진 않잖아요. 살짝 떨어지면 약간의 공간이 남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밑에를 봐주세요. 이쪽에 사실 송풍구 기대했을만 했지만 송풍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건 뭐지? 아래쪽에 보시면 또 듀얼 USB 차저가 있습니다. 뭐 한 명은 이제 최신 USB에다 꽂고, 한 명은 조금 안 좋은 폰이면 안 좋은 쪽에다 꽂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또 히든 스토리지가 있는데 굉장히 깊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이게 짧으면 사실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깊어서 쓸모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여기 아래가 낮았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를 또 내려다 보면 여기가 또 깊숙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짐 같은 거 이렇게 숨겨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2열에 열선이 들어갔어요. 역시 우리나라 GM에서 개발했다는 거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키를 들고 오면 여기 쉐보레 마크가 나오거든요. 열린다. 아, 치워놨어야지. 어머머. 네, 트렁크 공간 살펴보는데요. 확실히 차가 지금 길이가 4,425mm나 되기 때문에 트렁크가 상당히 깊습니다. 뭐 이렇게 깊이 있고, 이게 몇 리터냐면 총 460리터입니다. 차급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이 판을 들어 올려서 아래로 내리면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이쪽에 따로 또 공간 양쪽으로 마련해 놨고, 그리고 이걸 또 올려서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꽂으면 아래 공간이 더 있죠. 이런 뭐 차 정비 공구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공간만큼의 또 공간이 남아 있어서 이쪽에다 이제 세차용품 같은 거 넣어둘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2단으로 사실 이렇게 왜 조절하냐 궁금하실 텐데, 이건 뭐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트를 눕히면 시트와 여기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백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접을 경우엔 1470리터까지 넣을 수 있어요. 역시 넓은 공간의 강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나간 트레일블레이저는 1열 시트가 완전히 눕는 방식이 들어가서 최대 2.6m까지의 그 짐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트레일블레이저는 1열 동반석 시트 접는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여기가 접혔으면 혼자서 잠자려면 이렇게 딱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누우면 좀 쪽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누우면 살짝 공간이 남네요. 발목을 자르면 잘 수 있을 것 같네. 아까 한번 발로 차서 열었듯이 이렇게 닫을 때도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런 공간의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WD 모델이거든요. AWD 모델인데 이르는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쇠막대가 잡아주는 방식인데, 이건 제트링크라고 해서 이 링크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잡히고, 또 이 링크는 위에서 가서 제트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유연하게 잡아주는 방식이거든요. 멀티링크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방식이고 공간 활용성이 좋은데, 이렇게 제트링크를 해줌으로써 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뒷바퀴의 트랙션을, 뒷바퀴가 이제 노면을 잡는 능력을 조금 더 키워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운전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차에 앉은 느낌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실히 다른 쉐보레답게 시트 포지션이 일반적인 소형 SUV보다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전자가 차에 올라탔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에 파묻혀 있는 약간 스포츠카에 가까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좌우 사이드 미러가 볼록 거울이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뭐 트래버스나 콜로라도는 이쪽이 평평한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볼록 거울을 넣어줌으로써 확실히 사각지대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3기통 1.5L 2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 3기통 엔진이라서 그런지 아이들링, 이제 공회전 때 진동은 시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살짝 느껴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3기통의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디로 나가야 돼? 아이들링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엔진이 살짝 저 RPM으로 거의 한 1250rpm 이 정도로 돌 때, 가속을 할 때도 약간은 진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1.35L 엔진이 1600rpm부터 굉장히 낮은 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주거든요. 최대 토크가 지금 24.1kgm인데 저속에서 많은 힘을 끌어내기 때문에 힘 부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차는 지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액티브 모델인데 1.3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승차감부터 가볍게 살펴볼게요. 사실 트랙스 때부터 그랬지만 쉐보레 차들이 보통 약간 묵직한 승차감 기대할 수 있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일반적인 소형 SUV보다 조금 더 묵직하게 움직여줍니다. 특히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달린 차 같은 경우엔 뒤쪽에 지금 제트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조금 더 유연하게 노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가 완전 차세대 지금 플랫폼을 썼거든요. 9B 아키텍처라고 쉐보레로서는 지금 처음 쓴 플랫폼입니다. 78%가 고장력 간판과 초고장력 간판을 썼고, 또 22%가 지금 기가스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말리부 때부터 강조해왔던 거지만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써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차에 힘이 가해지는 부분에 강성을 보완하고 힘이 덜 들어가는 부분에는 무게를 덜어내서 효율적으로 차체를 빚었습니다. 강성이 올라간 덕분에 확실히 노면에 조금 더 묵직하게 대응을 해줍니다. 전에 탔던 셀토스보다 조금 더 약간 W급으로 느껴질 만큼 차가 묵직하고요. 실제로 좀 차가 무겁습니다. 무게가 지금 1460kg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덩치감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면 소음 쪽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차가 지금 액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스포츠 터레인이라고 해서 약간은 오프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노면 소음이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노면 소음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차급에 비해서도 확실히 잘 잡아주고 있는 편이고 오히려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차도 지금 앞쪽에 차음유리를 써줌으로써 바람 소리에도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면 소음에 비해서 바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이 차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어요. 이 차급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면에서 나는 소음에 반대상의 음파를 스피커로 내줘서 이렇게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그 효과는 사실 뭐 제가 이 기능이 안 들어간 트레일블레이저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파워트레인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가 지금 1.3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죠.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4.1kgm 성능이 되는데 사실 뭐 차 무게나 이런 크기에 비해서 뭐 넘치다 이 정도라고 생각되지 않는 출력입니다. 그럼에도 RPM이 이제 저속에서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1600rpm에서부터 나와주면서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뭐 충분한 힘을 내줍니다. 다만 고속에서는 이제 배기량이 아무래도 1.35L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약간 가속할 때 그런 가속력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특징이 바로 또 이 차급에서 보기 힘든 9단 자동 변속기죠. 사실 1륜구동에는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지금 4륜구동 방식이 들어가면서 CVT로는 이제 4륜구동 뒤로 가는 그 기능을 넣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급에 맞지 않게 굉장히 다단화되어 있는 변속기를 넣어줬습니다. 실제로 운전할 때도 변속 기어비가 촘촘히 나눠져 있어서 지금 100km 항속하고 있는데 RPM이 대략 1400rp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효율 얘기를 꺼낸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 파워 엔진이 워터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엔진이라면 엔진 힘으로 구동했겠지만 이 차는 지금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줘서 부하를 줄여주고 있어요. 이거 역시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이어서 CVT가 달린 2륜 모델의 경우에는 리터당 13kg가 넘는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지금 4륜 구동 기능이 들어가면서 좀 무게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연비가 리터당 11.6km입니다. 뭐 사실 3기통이라고 해서 이런 엔진 회전질감이 좀 안 좋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 1500rpm 정도 넘어가면은 굳이 뭐 4기통과 그렇게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방음도 좀 잘 돼 있는 편이어서 이런 엔진 소음이 이렇게 안으로 들이닥치는 정도도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아봤을 때도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아요. 차라리 뭐 W급 뭐 쉐보레 콜로라도나 이런 차들이 오히려 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차가 AWD가 들어갔지만 평소에는 완전히 1륜으로 달립니다. 뭐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다거나 뭐 이런다고 해도 4륜 구동이 따로 들어가진 않고 2륜 구동으로 달릴 때 이 차가 또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이, 일반적인 차들은 2륜 구동으로 달릴 때 뒤쪽으로 들어가는 동력축,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펠러 샤프트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레버스도 그랬듯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동력축을 끊어줘서 파워트레인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줍니다. 이것도 역시 연비를 높이는 기능 중에 하나죠.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쉐보레 차들이 사실 뭐 과거 트랙스도 그랬지만 고속 중의 안정감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휠베이스도 지금 2640mm로 셀토스 같은 것보다 지금 10mm 길고 차급에 비해서 굉장히 긴 편이죠. 그래서 이런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감도 좋고 서스펜션도 이제 높은 차체 강성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잔진동 같은 것도 고속에서는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쾌적한 것 같아요. 지금 실내 공간도 넓은 편이고 머리 공간도 지금 한 주먹 이상 남기 때문에 뭐 사이드 미러도 크고 이런 SUV다운 이런 시야와 이런 어우러지면서 고속 주행하기가 굉장히 편안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좀 불만인 것 같아요.
이런 변속기를 보면은 수동 변속 기능이 이제 다른 쉐보레들처럼 뒤쪽으로 뺀 다음에 엄지로 만져가지고 변속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수동 변속 기능이라기보단 엔진 브레이크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를 가장 낮은 기어를 선택해 놓으면 그 이상으로 변속할 수 없게 하는 정도로 재현해 주는 방식인데, 그렇게 뭐 기어 변속하는 반응이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래버스에도 없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습니다. 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설정된 속도로 달리는 장치인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운전대 왼쪽에서 제어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차선 중앙을 쫓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은 없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도 과거의 이런 말리부나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더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차선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차는 지금 한번 운전대를 놔볼게요. 거의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에 버금간다 싶을 정도로 가운데를 쫓는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놔둬도 차가 이탈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더 방식 없이 이쪽 룸미러 쪽에 달린 카메라 하나로 구현한 장치인데, 보통 차들은 이제 레이더와 카메라를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제로 써보니까 뭐 딱히 문제없이 잘 작동해 줍니다.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잘 하고 있고, 특히 이거에 이제 또 독특한 기능이 들어갔어요. 곡선로 감속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메라가 GPS로 인지하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가 곡선로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그렇게 간단한 시스템만은 아닌 게, 앞차가 정지하면 이 차도 정지하고 다시 출발하면 출발까지 할 수 있는 상당히 진보한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크루즈 컨트롤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기능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카메라만으로 그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기능을 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써보니까 믿음직스럽게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스포츠 모드 기능이 들어갔어요. 요즘 차라면 대부분 있는 기능인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차가 뭐 전자제어 댐퍼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건 지금 운전대 무거워지는 정도랑 변속 패턴 정도입니다. 조금 더 저단을 적극적으로 물어주면서 약간 재가속하거나 이럴 때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여주는 기능입니다. 확실히 지금 운전대가 좀 더 무거워졌고 RPM을 조금 더 늦게까지 끌어주면서 고 RPM을 써서 이 가속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대 RPM이 한 5,500 정도에서 변속을 해주는데, 확실히 급가속할 때 이런 엔진 반응이 약간 3기통이다 보니까 약간 6기통과 조금 닮은 소리를 내줍니다. 이런 부분은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F 카플레이가 무선과 유선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시승자 중에는 F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따로 써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카플레이 기능이 뭐냐면은 내비게이션 앱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쪽 화면에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지금 원래는 유선으로만 되다가 지금 무선으로도 쓸 수 있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출발하면서 연비를 안 재고 중간에 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계책을 까먹어가지고 지금 21km 정도를 주행했는데 평균 연비가 리터당 13.2km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속 위주로 달렸기 때문에 실제 연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만약 도심 주행이나 이런 게 섞여 있다면 대략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공인 연비인 11.6km 정도 연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35L면 이 차급에서는 상당히 작은 배기량이잖아요. 거기서의 장점을 이제 연간 세액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오기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차엔 지금 1.35L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세금이 자동차세가 약 24만 4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차가 지금 대응하는 출력이 156마력이니까 2.0L급으로 봐줄 수 있는데 2.0L 자동차 세금이 5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런 저배기량, 라이트 사이징 엔진의 장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만나봤습니다. 뭐 사실 덩치가 소형 SUV보다 조금 더 커지면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 성인 4명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소형 SUV의 효율성,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잡은 차라는 점을 엿볼 수 있었고요. 특히 한국 GM에서 개발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섬세한 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이 조금 더 녹아든 점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 가격은 1995만원에서 2620만원까지고요. 저희가 탄 이 시승차
트레일블레이저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옵션 모델인데 3,270만 원입니다. 네, 로드 테스트 트레일블레이저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